저는 SM이 빌보드 1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. SM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. SM의 코어는 뭐라고 생각해요? 저는 30년이라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쌓인 뭐 음악, 계보 같은 것들로 SM스러움이 자연스럽게 좀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동방신기도 처음에는 아카펠라 그룹이었잖아요. 그래서 뭔가 화음이나 멤버들끼리 목소리 합을 되게 중요시한다거나 혹은 하우스 장르를 K-팝에 도입했다거나 혹은 신비롭고 또 몽환적이고 혹은 음산한 그런 컨셉추얼한 걸 시도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세계관 같은 거를 도입을 한다거나 SM의 춤선이라든지 뭐 보컬이라든지 이런 또 계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쌓여온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SM스러움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이들이 어떤 SM의 코어를 만들고자 한 건 아닌데 아이돌을 이제 주력으로 하는 엔터 중에서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진 회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잘 돋보이는 것 같아요. 역사를 같이 걸어온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계속 추종자가 생기는. 그래서 되게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게 코르티스가 이제 레드레드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라이즈가 듀얼 댄스라는 곡으로 이제 컴백을 했는데,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되게 그 힙합 기반의 웃자. 힙합 기반의 이제 노래란 말이에요. 근데 두 그룹이 풀어내는 힙합 장르가 너무 다른 거예요. SM은 쿄카, 미나미 이런 정통 힙합 댄서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작업으로 알고 있는데 힙합이란 것 자체가 좀 자유로운 장르잖아요. 그럼에도 너무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안무들, 세련되고 정제된 그 느낌. 정말 그 간결하고 각이 하나도 틀어지지 않는. 그래 내가 에휴 자식들 안 변했구나. 가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SM이 빌보드 1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. SM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. 한편으로는 진짜 막 SM에서도 쏘리쏘리 같은 거 다시 한번 좀 나와야 되지 않나? 왜냐면 이제 그 다음이 뭐 여러 노래가 있었지만 정말 그 어떤 열풍을 이끄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한번 해야 되지 않나? 근데 그게 이번에 코르티스의 노래가 지금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.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변하지 말아다오. 제발 그대로 있어다오 하는 마음도 있고 되게 그 양가 감정이 들어요. 이렇게 쪼대로 계속 좋은 퀄리티의 제작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지금 현 시대가 이런 노래를 듣는 추세가 아니잖아요. 어쨌든 뭔가 더 날 것의 어떤 자유분방함, 반복되는 그런 짧은 후킹, 그 숏폼 때문에 그걸 더 이 시대 자체가 저도 막 매일 왔다 갔다 해요. 저런 거 내야 되는데 싶다가도 아니 저런 거 내면 나 안 좋아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해 나도.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보아 말고도 태민이랑 마크 그리고 뭐 텐 최근 들어 아티스트가 SM이라는 대기업을 나가서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SM을 나가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일석은 어떻게 생각해요?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가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. 이직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한편으로 모두의 손을 붙잡고 얘들아 우리 아무도 떠나지 말고 평생 여기 같이 있자. 그러면 안 될까? 하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요. 이제 진짜 보아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렇게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마크도 나갔고 근데 태민은 나가서도 샤이니 활동도 계속 잘 하면서 또 솔로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걱정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보통 왜 그 퀄리티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SM 팬들이. 근데 이제 K-팝이 너무 상향 평준화 되긴 했다. 그게 사실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영원히 상향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그게 정말 이 산업에 좋은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또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마크도 그 진짜 마크처럼 나간 경우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 당시에 그치. 너무 많은 얘기와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추측과 너무 많은 말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또 보아가 저렇게 좀 편안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직할 수 있겠다. 이제 근데
또 모르는 게 근데 또 어느 날에 원빈이나 시온 뭐 이한 씨가 나간다 하면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. 그치.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뭐 몇 년 뒤든 또 어쨌든 이제 이런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계약을 채우면 어쨌든 네. 재계약 이제 자기 선택이니까. 또 이제 이런 시기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또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지금 그 말한 아티스트 분들은 연차가 꽤 많이 쌓여 있으니까. 네, SM에서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꽤 길어요. 네. 진짜.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마음도 한결 나은데 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나가는 시점이 오면은 또 그때는 모르겠네요. 어떨지 마음이. 우리 그때 나이 몇 살이야? 대박이다. 그러게. 그때도 이러고 있을지. 이러고 있어야지. 난 원빈 솔로 투어도 다녀야 된단 말이야. 제가 이거 근데 사석에서 좀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러려면 진짜 둘 다 잘 살아야 된다. 원빈과 유진 둘 다 잘 살아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날이다. 제가 잘 살아볼게요. 일단 원빈 잘 살고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다면 SM 행보 중에 좀 아쉽고 이것만큼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까요?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소속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근데 분명 소속사에서 개선하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맞아, 생각입니다. 저도 그렇게 멤버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SM에서 뭔가 정신건강 케어 관련해서 더 추가적으로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사실 저는 지금 라이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도 몇 년 동안 지켜봤을 때 이걸 하고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최근에도 제가 만나서 막 하소연을 했었었는데 타로가 그 중국에서 무대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 휴식을 취하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저녁에 절뚝거리면서 팬사인회를 했을 때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. 어떻게 치료보다 스케줄이 먼저일 수 있지? 물론 팬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댄서한테 어쨌든 발목이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.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건강을 제대로 케어하고 있나? 그런 의문은 계속 들어요. 팬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고 있는 것 같진 않죠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전했는데 아이돌이 참고 그냥 하겠다 했을 때 그 의지를 뭐 꺾을 수 없는 건지 우리가 늘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어려운 지점이 진실을 모른다는 거잖아요. 맞아. 네.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 가지고 맨날 둘이 만나가지고 막 4-5시간 떠들고 그러니까 에휴 이러고 4-5시간 떠들 수 있는 이유도 모르니까요. 맞아.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. 특히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네.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저는 우리 사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거든요. 우리도 바쁘면 병원 못 갔잖아요. 병원 가셔야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가신다면서요.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세요? 왜 그러시는 거야? 그러니까 아무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아픈 거를 알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는데 스케줄이란 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하면서 아파지니까 그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영원히. 네. 해외로도 진출하면서 더 극악이 됐죠. 맞아. 진짜 맨날 비행기 타고 맨날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려운 지점이에요. 한편으로 그 회사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한 명 한 명의 그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다 퉁쳐서 가해자라고 또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없지.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거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.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뭐 회사가 그러면 우리 매출을 줄여야 돼. 그치. 그리고 아이돌들 그럼 너네 원래는 뭐 데뷔 이 정도 되면은 그 이 정도 활동하면은 이 정도 정산 받는데 건강 챙기느라 정신 늦어졌어. 건강, 몸 건강 이런 거 다 챙기면은 아마 회사가 이 정도 벌게 될 것 같고 너네는 그거보다 좀 더 적게 이렇게 벌게 될 것 같아. 그게 다 익스큐즈 되면 되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. 맞아.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진짜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. 전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도 분명히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이거는 변했으면 좋겠는 거였다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뭘까요?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SM이 늘 3분 넘는 노래만 냈던 건 아니에요. 뭐 슈퍼주니어 미라클만 해도 3분이 안 되더라고요.
미라클 되게 좀 된 건데도 그러네. 네.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죠. 그게 풍성해.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해본 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.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일단 노래들이 너무 짧아지지 않았으면 좋겠긴 해요. 예. 그 챌린지 문화가 생기고 이러면서 뭔가 숏폼에 적합하고 바이럴하기에 더 좋은 그런 음악이 많이 나오고 또 인기를 끄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음악을 좀 계속 내줬으면 좋겠고 해외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지만 너무 그것에 집중하다가 정말 우리가 또 우리래. 저는 SM이 아닙니다.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. SM이 정말 잘하고 지키면 좋은 어떤 문화나 가치가 있는 음악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?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용 바이럴용 음악이 범람하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시장이 원하는 곡을 하다 보면 뭔가 종국에는 아이돌 컨셉이랑 어울리는 노래가 뭐였는지도 모르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1등이라는 등수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처럼 곤조 있게 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짧아져도 미라클처럼 짧은 티가 안 나는 아니면은 넥스 레벨처럼 그 쏘리쏘리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열풍을 끌긴 했잖아요. 완전 열풍 끌었지. 완전 대박 끌었지. 뭐 쏘리쏘리보다 더 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? 난 그렇게 느끼는데?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. 좋은 일인데 오히려 그 그룹에게 잘 맞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걸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SM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부차적으로 따라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근데 막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걸 노리고 하면 좀 더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냥 그 그룹에 맞는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온다. 왜냐면 우리가 알아봐 준다. 맞아. 진심 맞는 말이고 아까 라이즈 듀얼 댄스 얘기를 잠깐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듀얼 댄스가 되게 애매하게 바이럴을 노렸다고 생각을 해. SM이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그런 노래를 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애매해졌죠. 이도저도 아니게 됐고 라이즈가 가진 어떤 그룹의 정체성도 잘 못 보여준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쏘리쏘리처럼 대중성을 이끈 것도 아니고 아니면 넥스 레벨처럼 어떤 세계관을 가지면서 확장하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근데 뭐 팬덤 반응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. 그러니까 카일리 이런 건 저도 역대급으로 마음에 들긴 했거든요. 근데 그 노래만 보고 말하자면 이제 그랬던 거고 우리 촬영해주는 교우님이 최근에 K-pop 파티 갔다 왔을 때 전체 아이돌 명곡을 토너먼트 했었는데 세 곡 다 SM 곡이었대요. 그래서 하나가 다시 만난 세계, 두 번째가 으르렁, 세 번째가 주문. 근데 이 세 개가 진짜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다만생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막 바이럴이 됐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명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랬을 때 그냥 그 그룹 색이랑 어울리는 곡을 만들면 언젠간 된다. 맞아요. 그리고 SM 사실 늘 그래 왔어요. 네, 늘 그래 왔고 특히 지금 라이즈가 SM 그룹 중에서 좀 그 음악적 방황이 좀 긴 것 같아요. 근데 계속 이전의 명성 같은 것을 이 그룹을 통해서 맛보고 싶기 때문에 더 방황하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라이즈만 생각하시길. 그냥 이 그룹이 잘하고 이 그룹이 보여줄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은 다 따라옵니다. 일석은 케아요 토크에서 페미니즘과 함께 다시 만난 세계를 상상하기라는 세션을 이끌기도 했었는데 그 역사에서 사실 페미니스트가 도저히 못 본 척할 수 없는 장면들도 많았잖아요. 이 회사를 계속 사랑한다는 건 일석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일단 SM을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K-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늘 어떤 고민과 모순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아요. 딱 지금 이 시점에 저는 그것들이 주는 괴로움에 막 몸서리 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부처처럼 다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. 한편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건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. 근데 내가 지적을 하는 거 다음이 뭔지를 생각하면 또 암담해지는 지점이 있잖아요. 그리고 한편으로 또 인간이 존재하는 한 무결한 산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또 여기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상품성과 되게 직결돼 있는 또 그런 데라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어려운 지점이 많지만
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줄도 잘 붙잡으면서 그래도 케이팝은 나 즐거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맞아.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네,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. 자, 그러면 보아와 SM 얘기를 실컷 했으니 이제 그 마음으로 인터뷰까지 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. 편익회에서 허슴탄의 연재를 처음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. SM 30주년과 타이밍이 딱 들어맞아고 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사실 노린 건 아니었는데 SM에서도 30주년을 이제 맞아서 일종의 브랜드북 같은 거를 낸다고 해서 참 신기한 타이밍이네 라고 생각을 했고, 사실 그 편협한이다를 케이팝을 발행을 하면서 팬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어요. 팬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제가 SM 말고 누구를 하겠나요? SM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.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하면 무조건 SM이어서 엄청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. 허슴탄에 인터뷰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이 있거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? 사실 인상 깊었던 분은 다 정말 기억에 남아요. 다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아이돌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팬들의 의견은 보통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하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한 사람을 만나서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가장 좋았고, 또 온라인에서는 되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잘 보이죠. 저는 분명히 그 안에서 되게 이것도 맞아, 아니 근데 이것도 맞아, 아니 근데 저것도 맞아 하는 되게 갈팡질팡하는 마음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온라인상에서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런 게 되게 두드러지지 않으니까. 근데 이 사람들을 직접 한 명 한 명 만나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온라인상에서는 PC하게 가르치려는 듯이 당신은 틀렸다, 교조적인 태도로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무작정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게 나뉜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, 이러기도 한데 사실 저러기도 해 라는 그런 마음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었고, 또 하나는 제가 그 유진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인간이지만 감히 인간인 주제에 제가 약간의 인혐이 있습니다. 네, 인간 혐오가 좀 있는데, 근데 이 처음 만나는 사람과 반나절 이상을 내리 떠들어 제낄 수 있다는 게 사실 제 인생에서는 되게 드문 일이고 엄청 귀한 경험이거든요. 살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, 근데 도대체 케이팝이 뭐길래 이런 힘이 있는 거지? 라는 생각도 했고, 저라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케이팝이 가진 힘인 것 같긴 해요. 같은 노래를 좋아한다거나 같은 그룹을 좋아한다고 하면 진짜 빨리 친해지잖아요. 물론 가까워진다고 마음이 다 맞는 건 아니면서도 가까워지는 거는 진짜 빨리빨리 된다고 느꼈거든요. 우리도 진짜 빨리 가까워졌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팝이 아닌 걸로 만약에 어딘가에서 만났으면은 난 또 이런 관계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어땠을까요? 저도 근데 이거 하면서 방금 말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느낌 받아서 너무 공감했어요. 그러니까 그 케이팝이 뭔지, 케이팝 뭘까? 그러니까 참 신기해. 저희가 오늘 사실 이거 찍게 된 계기가 군산북 페어에 나가기 위해서 진을 2권 준비하고 있잖아요. 허슴탄에 진으로 만들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진을 읽어줬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. 어떤 종이 인쇄물이 가진 그 물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로 이제 기록될 수 있다는 게 되게 뜻깊은 것 같고,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지점이 제가 지금 서울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바깥에 있는 다양한 지역들에 계신 팬분들은 못 만났어요. 그래서 군산에서 열리는 북페어에 또 다양한 분들이 와주시지 않을까 해서 그때 좀 다양한 곳에 계시는 지역 팬분들을 만나고 싶고, 그냥 케이팝 하는 그 즐거움과 괴로움을 아는 빠순이 분들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희가 8월 29일이랑 30일에 군산북페어 진마켓에서 케이팝 하는 여자들 부스로 여러분들 만나보게 될 예정이니까요. 제발 많이 와주세요. 제발요.
아이돌 팬으로서 긴 시간을 지나오며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가장 큰 거는 내가 여자 가수의 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. 가장 큰 달라진 점인 것 같고요. 지금은 다른 소속사의 어떤 사정을 잘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걸그룹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보이그룹은 사실 전혀 모른다. 근데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? 그런 차이가 생겼고 저도 늦게나마 생각했지만 진짜 보아 콘서트를 꼭 가보고 싶어요. 근데 진짜 케이팝을 지금 하는 사람이건 했던 사람이건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건 간에 저는 보아 콘서트는 진짜 후회 안 한다. 왜냐면 진짜 일단 지금 보아가 그 무릎 부상이 있어서 춤을 추지 못하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엄마랑 변진섭 콘서트를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마침 팬클럽 운영진 분들 중에 한 분이셨나 봐요. 근데 운영진 분이 되게 많았어요. 저한테 직접 만든 슬로건을 쥐고 응원봉이 아니고 딱딱딱딱 하면은 그 빛나는 거 있죠. 그 페스티벌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같이 흔들고 근데 변진섭 노래를 듣는데 내가 아는 노래들이 꽤 많은 거야. 근데 저는 변진섭 노래를 제가 직접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. 근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엄마도 뭐 같이 가자고 했겠지?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되게 좀 슬픈 지점이 있었거든요. 와, 변진섭이 데뷔한 지가 언젠데 과연 나도 이만큼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도 늙고 아티스트도 늙었을 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? 그래서 이제 콘서트 끝나고 엄마한테 그래 부러웠다. 왜냐면 그 시절 가수들은 다 그렇게 또 솔로가 많았으니까 계속 공연을 하잖아요. 이문세도 그렇고. 근데 엄마가 갑자기 보아 있잖아. 근데 맞다. 솔직히 아이돌 그룹은 잘 모르겠어요. 상상이 안 가긴 해요. 진짜 그 변진섭 정도의 짬이 찼을 때 정말 아이돌 그룹으로서 우리가 뭘 주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아는 사실 장르별로도 콘서트가 가능하고 뭐 재즈면 재즈, 락이면 락, 발라드면 발라드, 뭐 어쿠스틱이면 어쿠스틱, 뭐 댄스면 댄스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춤을 못 추는 기간에는 그런 콘서트를 하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몸이 회복되면 정말 보아처럼 한국에 춤을 추면서 노래를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. 노래 잘하는 사람 많죠. 근데 정말 저 정도의 어떤 진짜.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아 콘서트는 그러니까 누가 와도 진짜 돈 아깝지 않을 거다. 그래서 보아 콘서트 하면 한번 다들 시도해 보세요. 네. 얼른 조속히 콘서트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K-팝 하는 여자들 공식 질문이 있어요. 네. 일석에게 K-팝이란? 저는 답을 내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. 왜 답을 내릴 수 없는 거죠? 뭔가 제가 K-팝을 좋아하면서 뭐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계속 그런 모순되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왜 하냐 하면 그것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해요.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저는 너무 많이 논리적으로 혹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에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. 근데 K-팝은 저한테 진짜 그냥 느껴의 어떤 영역이어서 그래서 좀 해방감을 주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 해석도 그냥 내 맘대로 해도 상관없잖아요. 제가 아까 막 켄지의 어떤 가사들 너무 좋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근데 이건 정말 저만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. 남들 아무 공감 못하고 근데 알 바 아니죠. 이게 K-팝이라는 게 내 삶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나만의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뭔가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저는 그 지점이 되게 반가운 지점이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뭔가 헷갈려 가면서 잘 몰라 하면서 아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나는 즐겁고 싶은데 그냥 하면서 계속 하는 게 K-팝인 것 같아서 그냥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. 아니 너무 공감합니다.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문장인 것 같아요. 마지막 오늘 출연 소감 및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질문 준비해 주신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사실 그냥 K-팝을 하면은 하는 거고 맨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진 않아요. 그냥 하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시간이 주어져서 그러게 내가 어떤 지점을 좀 좋아했지 아 그리고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아 그리고 이런 점은 참 어려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
그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, 그리고 사실 그 유진님이랑은 사석에서 그 케이팝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얘기는 또 유튜브에 실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너무 좀 어떤 PC한 이야기를 하게 되거나 우리 그냥 사석에서 떠드는 게 더 재밌는데 근데 역시 늘 재밌는 건 방송이 되지 않지. 그래서 또 그만큼 또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재밌겠어요. 예. 뭐 보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같이 케이팝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되게 대단한 전제 없이도 바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와, 너무 좋아. 감동.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. 네. 부산 뷔페요.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이 영상이 다 나갈 때쯤에는 다 잘 돼 있기를. 병원을 좀 잘 가시고요. 네네. 병원 잘 다녀오고. 네. 책을 디자인을 빨리 해서 빨리 발주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 하게 됩니다. 네, 그럼요. 네. 다 하게 됐죠. 걱정하지 마세요. 결국 택배를 못 보내게 돼서 두 손으로 책을 들고 가게 될지언정 다 하게 돼 있지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네. 그래서 오늘 촬영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